是共产党给我生的啊！共产同志啊！ 就是大家一起做外卖，就是还是有一点紧张担心的，但是其实也还好。 지난달 27일 밤 10시 중국 상하이시는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도시 봉쇄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다가 예고도 없이 상하이 도심을 동서로 나누어 봉쇄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태죠. 중국 당국 나름으로는 무려 76일간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우한의 경우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택한 거지만 공안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중국에서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간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상하이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국이 단지 내 11개 동을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시설로 지정했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주민들이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퇴거 명령 취소를 호소했지만 방역복을 입은 공안들은 폭력적으로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격분한 다른 주민들이 쏟아져 나와 나중엔 시위 군중이 1,800명까지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이런 반발은 상하이라는 도시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부와의 교류, 교역 경험도 많아서 훨씬 개방적이고 문화적 자존심도 높습니다. 그러니 베이징식 통제가 적용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반발도 더 크고 정치적으로도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生活在中国，你们就偷着乐吧。 당시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을 되찾는 나라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중국은 누적 확진자로는 우리의 절반, 누적 사망자로는 우리의 2배 수준이었던 거죠. 중국의 엄청난 인구, 그리고 코로나19 최초 발생국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단 한 건의 코로나 발생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시행 때문인데 지역 봉쇄가 특징입니다. 3월 중순 지린성에선 2,410만 명 주민 전체에 대해서 성 내외 이동을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시노백, 시노팜 등 자국 제약사들이 만든 백신만 사용하는데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보다 감염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물백신 논란도 있었죠. 지난해 말 홍콩대학이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자 25명 가운데 5명이 오미크론을 막아냈지만 시노백 백신 접종자 25명은 전원이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상하이에서도 다른 병을 앓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올해 10월쯤 열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잡음 없이 관철시키는 일일 겁니다. 3연임은 중국 지도부에서 이어져 온 수십 년의 관행을 깨고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여서 시황제 즉위식에 비유되며 많은 논란을 낳았죠. 시진핑 3연임의 순조로운 확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종 선전을 강화하고 반발 여론은 검열로 무력화시켜왔는데 즉위식에 해당하는 정치 행사를 6개월 앞두고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을 중국 공산당이 감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이 버티면 이긴다, 제로 코로나 실현에 가 있다 보니 상하이뿐 아니라 선전 등 주변 대도시 지역이 돌아가며 봉쇄에 시달리는 거죠. 공산당에겐 방역은 곧 정치인 겁니다. 다른 나라 경험과 바이러스의 과학을 살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고 말한 전문가들은 각종 압력과 매국노 비난을 받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원훈입니다. 중국 내 유명한 보건 전문가로 그는 지난해 7월 2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글을 썼는데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장원훈은 20일 만에 현재 정책이 적합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꺾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통제를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옮겨져 우한에서 첫 확산이 보고됐을 뿐이라는 거죠. 이를 중국인들의 애국적 투쟁으로 제압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과 사망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이뤘다는 게 중국의 시 반역 서사입니다. 사실 일선 도시들의 잇따른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를 기록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문제는 1분기 성장의 대부분은 1, 2월에 달성한 거고, 경제 도시들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며 난리를 겪은 3월의 경제 성적이 상당히 나쁘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몇 차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의 등장,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죠. 서구 국가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빨리 통제를 완화했고 경제와 사회 활동을 정상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결국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야 진정된다는 사실을 각국이 경험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강도 봉쇄 정책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로 코로나라는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상하이에 이어 1200km 넘게 떨어진 정치와 권력의 중심 베이징에서까지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죠. 베이징 시민들은 언제 갑작스레 일어날지 모르는 봉쇄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제1도시 베이징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기조를 올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까지는 유지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한 건 권력의 향방이 경제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에겐 경제가 권력만큼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권력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 아닐까요?